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자,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활짝 열린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터의 세계, 이 짜릿한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눈앞에 다가온 기회를 기적으로 바꿔줄 남자, 고영 멘토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예. 기회를 가능성으로, 변화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는 다 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정적 한 방이 어떤 그렇죠. 승패를 좌우하는 법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요즘 폭발한다는 어떤 크리에이터의 세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떤 가능성을 또 증명할 수 있고 의미합니까? 크리에이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그냥 뻔하게 컨텐츠 만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일상의 생활 자체가 다 크리에이터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예. 정형화되어 있는 TV 방송의 틀이 아닌 새로운 채널로서 이제 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이 기회에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 도전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멘토님도 예.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분야의 크리에이터, 저는 이제 비즈니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크리에이터죠. 그렇죠. 충분히 MC로서 이제 쇼를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예, 많은 크리에이터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것,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72만 명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시민들은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봤는데요. 혹시 이 사람 알아요? 네, 알아요. 공포 게임하고 맞아. 말 엄청 빠르고 맞아. 진짜 재밌는 사람이 진짜 웃긴 사람이. 되게 유튜브나 TV에서 많이 봤어요. 유명한 분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뜨거운 반응과 심상치 않은 인기. 그의 정체를 파헤쳐야겠습니다. 17억을 버신다는 그 유명하신 분 목격하셨다는데 어딘가요?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도착한 이곳. 구석구석 살펴봐도 일반 가정집 같은데. 자, 잠시 후에 또 스페셜 게스트 모십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오늘 방송할 거고요. 오늘도 게임 단물 준비되어 사이에서 있습니다. 들려오는 이상한 말씀. 오늘 몬스터 축구 게임 같이 또 가볼게요. 혼잣말에 빠져있는 이 남자가 혹시? 소문 듣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대도소관입니다. 방에서 17억을 버는 크리에이터. 부의 지도를 바꾼 신인류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야, 이게 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와, 이게 뭐 방에서요. 그러니까요. 17억을 맞습니다. 법니다. 비현실적이죠. 있을 많이 수 없는 일이죠. 17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죠. 방은 어떤 공간입니까? 방은 개인적인 거죠. 지극히.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일들을 한다든가 편하게 쉰다든가 이런 식의 공간인데, 거기서 17억이라면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서 쓰고 개그맨 딱 처음 됐을 때요. 예. 17만 원을 벌었거든요. 17만 원. 라디오 3번 출연해서. 예. 근데 방 안에서 17억을 번다. 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굉장히 또 궁금하니까 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인 미디어 시대의 판을 바꾸다. 미디어 시대의 신인류, 나동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엉클데도 대표이사 대도소관. 본명은 나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익숙합니다. 대도서관이라는 어떤 닉네임이 굉장히 또 익숙하고요. 요즘 또 제일 핫합니다. 1인 미디어 업계의 고유명사. 그렇죠. 예, 최고의 셀럽을 오늘 아닙니다. 모셨습니다. 이 대도서관이라는 어떤 닉네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원래 예.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빨리 방송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고민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원래 하던 게임 문명에서 대충 아무거나 집어서 올린 거거든요. 문명. 지금은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글로벌화 시키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에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영어화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영어로 뭐 표현하자고 해도 뭐 그레이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더라도 대도서관이라는 거는 좀 약간 안 맞잖아요, 잘. 이런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뭔가 도서관처럼 네, 대도서관. 지적이라고. 지적이고 네. 지식이 많고. 맞아요, 고졸입니다.
네. 아니, 그런 것까지 굳이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네. 저희 파격적인- 입장에서야 뭐 네, 제 뭐든 입장에서야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자, 근데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또 미니 이발 타임이 또 있어요. 예. 이발 타임이 뭔지 아시나요? 이발 타임이 뭔가요? 이력서 발표 타임. 그래서 이발 타임이라고. 네네네. 예, 재미가 없죠? 아니, 재밌습니다. 아, 예. 네.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세대 용어를 예. 좋아하시는군요. 이발 타임. 자, 대표적인 소개 멘트가요. MCN계 유재석.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로 그분은 예. 굉장히 또 겸손하시고 예. 별로라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예. 대의를 위하시는 분인데 네. 감히 또 제가 그 이름을 맞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예. 굉장히 또 실리를 추구하고 예. 효율적인 사람이라서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몇 번 봤는데 네. 오히려 알쓸 신잡에 나오셨던 네. 유시민. MCN계 유시인데 유시민. 네. 예. 새로운 형태의 장르가 되는. 예. 좋네요. 존경하는 분인데 다행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MCN이라는 게 뭡니까? MCN은 말 그대로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 앞자만 딴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채널이 5번, 뭐 7번, 9번, 일반 지상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케이블까지 있지만 실제 이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동영상 플랫폼에 자기 채널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을 모아서 사업화 시킨 모델이 MCN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인 크리에이터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 그분들이 자기 컨텐츠를 계속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형태고 네.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한 길어봤자 한 7년? 짧으면 한 4년 정도에 생긴 형태의 사업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대도서관도 그러면 이런 MCN을 시작으로 어떤 창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사실 저희 회사는 MCN이랑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MCN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획사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기획사가 연예인분들을 데리고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크리에이터를 모아서 네, 맞습니다. MCN도 기본적인 틀은 비슷해요. 하지만 네.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예.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거의 뭐 1000단위로 데리고 있거든요. 네. 1000단위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약간 의문점을 좀 들었었어요. 예. 왜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케어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MCN 자체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을 약간 까먹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구조들이 필요한 회사에 회사를 키워서 넘기는 느낌으로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하시는 분들이죠,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자. 우리는 좀 소수정예로 1인 미디어 전문가 집단이라는 컨셉으로 좀 회사를 좀 작게 만들어서 탄탄하게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회사를 키우는 방식을 지금 1인 미디어처럼 예. 기존엔 방송이 있지만 좀 새로운 1인 미디어라는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기존의 사업 방식이 있지만 우리도 1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회사를 좀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저희 엉클대도라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사업 현황이라고까지 할 만한 건 없지만 보통 뭐 구독자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172만 명. 그다음에 제 아내인 윤댕님, 저희 둘이 이제 같이 예. 회사에 소속돼 있거든요. 예. 커피면? 네, 윤댕님 같은 경우는 약 한 80만 명 정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시간이 총 합쳐서 1억 5천만 시간 정도. 그다음에 조회수는 이제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10억이요. 네, 10억 뷰를 얘기하는 네, 10억 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놀랍네요. 그리고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생방송을 똑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저께 같은 경우 동시 시청자 수가 약 15,000명 정도. 우리 대도서관님을 죄송하지만 저기 멘토님께서 알겠습니다. 멘토를 좀 감탄을 하시러 제가 나오신 궁금해가지고. 아닙니다. 예. 만 명. 네. 놀랍네요. 그래서 맞아. 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본인의 어떤 인기 비결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한 어떤 다음 질문이었긴 하지만 네. 소통 아닐까요? 충분한 소통? 생방송에서 가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야가 제가 게임을 방송할 때, 게임 네. 방송을 할 때 왼쪽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채팅방에서 오른쪽에도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길을 바꿨어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왜냐면 지금 이렇게 TV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다른 컨텐츠를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 영화가 바뀌는 거 똑같아요. 네, 컨텐츠가 완전히 바뀐 거. 거기서 시청자들은 본인의 의견이 채택되면서 맞아.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게 소통의 기본이거든요. 예. 역시 다르시네요. 크리에이터. 아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어쨌든
하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어떤 흐름은 우리 담당 PD한테 한번 여쭤요. 괜찮나요? 지금 이런 것들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예, 흐름을 좀 이렇게 잡아서. 이게 네. 딱 뭔가 TV에 맞습니다. 그런 익숙하신 분의 기본적인 이제 틀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진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다른 안 맞는 분들이 애들 신경 쓰고 보는 거지. 다른 분들이 항상 딱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탈됐죠. 예. 네, 그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요. 저도 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 예. 다행이네요. 괴로우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뭐 저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방송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날카롭게 바라보시기에 네.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좀 영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히려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해보니까 네. 기존 사업체분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꼴랑 9명 데리고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힘든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몇천 명, 몇만 명을 데리고 저렇게 할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멘토님한테도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저희끼리 또 얘기하는 것보다 또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한번 또 어떤 봤으면 하는 뭐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층 건물들 사이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현 프로. 애처로운 눈빛을 뚝뚝 흘리며 낯선 마을에서 길을 헤매고 마는데 그것이 아주 딱해 보이던 바로 이때. 아, 네, 대표님. 예. 제가 저기 잘 못 찾겠어요. 집이요? 난감하네. 대표님은 누구요? 어찌 생겼소? 사무실이 아니고 집으로 오란 말이요. 난감하네. 저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이게 대도서관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난감하네. 수소문 끝에 찾아는 왔지만 막막한 건 마찬가지.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기술 창업 런웨이 촬영하러 왔는데요.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요. 예. 문을 잘 닫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사무실이 아닌 정말 집으로 오라는 경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현관문 앞까지 마중 나온 반가운 존재.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또 다른 손님이 있었네요.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택배까지 같이. 힘겹게 만나게 된 오늘의 주인공. 난감만 해.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또 여기 진짜 앉으실래요? 앉으시면 아마 얘네들이 앉으실 거예요. 네. 야, 여기 그냥 집인데요. 제가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네. 난감만 해. 예. 자, 이거 왔으니까 약간 아침 방송 느낌으로 집 구경을 좀 한번 해도 될까요? 네네, 그래도 됩니다. 예. 네네. 또 이렇게 또 신선합니다. 이렇게 또 런웨이를 진행하면서 제가 사무실을 엄청 많이 가봤는데 집을 또 온 건 처음이어서. 집을 또 처음 와보시는 건 처음인가요? 예. 자, 여기는 어떤? 여기가 이제 제 방송방이에요. 방송방을 일단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방. 여기 진짜 장비들이 다 세팅이 딱 돼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거고요. 오. 네. 이게 약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는. 와, 이게 뭔가요? 이게 유튜브 네. 골드 버튼이라고 오. 구독자가 이제 100만 명 이상 되면 오. 그때 주는 버튼이에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야. 그래서 이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야, 이거 영광이네요. 이거 네. 좋네. 이거. 야. 자, 여기는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 네. 또 부엌. 죄송한데 이런 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뭐 열어보시죠. 예. 별거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래도 가지런히 또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원래 소스 욕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소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놓습니다. 먹방이나 이런 요리. 그럼요. 원래 방송도- 푸드 채널 같은 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기 때문에 원래 푸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저쪽에도 보면 책들 보면은 막 저런 책들도 되게 많이 사서 봐요. 철저한 준비만이 실수를 줄이는 법. 푸드 채널 오픈 전 요리 학원을 다니며 조리 기능사 자격증까지 준비 중입니다. 사실은 뭐 여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러 네.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곤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집으로 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또 신선하고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 자체가 좀 신기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기획자기도 하고 예. 또 그다음에 또 대표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출연자기도 하고 예. 약간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매일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매일 생방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 집에 있는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편집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은 또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편집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또 예. 진행하는 공간이고 사무실은 안 가시나요, 그러면? 사무실은 자주 안 가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제 방이 없죠. 네. 오히려 좀 필요 없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스케줄도 많고 방송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소통하는 거는 이제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네. 뭐 카톡이나 그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서로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고 회의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중요한 회의는 직접 가기도 하지만 여기서 방송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켜고 비밀 방송을 비밀 방송? 네, 비밀 방송을 켜고 예. 거기에 직원들이 접속을 해서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톡 같은 경우로 영상 컨펌을 받기도 하고 예. 네, 그런 식으로 간소화해서 진행하죠. 뭐 단순히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슬슬 또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좀 이렇게 저도 사실 한번 1인 미디어에 도전을 한다면 뭔가 좀 체크를 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네. 1인 미디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말실수를 해서도 예. 말실수를 그렇죠. 한 번 하는 즉시 예. 커리어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연예인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그 어려움을 오늘 해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채팅방에 의외로 연예인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또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 들어오셨을 때 우호적인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약간 네. 두려움이 좀 있어요. 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네.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마인드처럼 다가가야 되는데 네. 야 상당히 그렇습니다. 170여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게임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하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보시면 저는 게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2대예요. 예. 캠 방송만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가 1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고사양 컴퓨터가 1대가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본체가 1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은 송출용 컴퓨터가 1대 또 뒤에 숨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보다 사양은 좀 낮지만 어차피 방송의 송출을 직접 송출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제일 또 핵심이죠. 이 생방송이라든지 할 때 마이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여기 이 캠은 이제 보통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방송 캠이거든요. 네. 굉장히 작지만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방송에서 보는 화면은 이 화면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보시는 거고 네. 여기다가 뭐 채팅을 띄울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다음에 여기다 뭐 자막도 띄울 수 있고 그림도 띄울 수 있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긴장한 모습의 현 프로. 자 지금 생방 또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야, 드디어 시작된 라이브 방송. 과연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어쨌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병수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개그맨이시면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채팅인가요? 네, 채팅입니다. 예. 아프리카 스타일이신데? 그래요? 네. 뭐 스타일이 없어요. 안경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안경 이거. 안경 알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요? 네. 왜 쓰시죠? 저는 원래부터 쓰고 있었어요. 라식 수술해가지고. 저도 라식 수술했는데요. 그래요? 왜 쓰세요? 저희 너무 못생겨서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저희 YTN 사이언스의 또 기술 창업 런웨이에 창업을 도전하고 뭐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 괜찮습니다. 예. 뭐 인터넷 방송에서 전화기 켜져 있는 거야, 뭐. 이거 방송사고거든요. 아니요. 중간에 전화 받으면서도 해요. 그렇군요. 그래요. 언제 와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기술 창업 런웨이. 네. 한번 검색해봐 주시면 YTN 사이언스에서 하는 창업 관련 아주 좋은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릎 꿇으셨어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프로그램 때문에 왔는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지금
무릎 들어왔어요. 이런 거 좋아요. 아, 그래요? 인터넷 감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차싸 애청자셨다고. 네네. 우차싸에서 그때 어떤 거 코너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차싸에서 할아버지로 데뷔를 해서. 할아버지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역할로 많이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 반갑다. 왜 누가 왔노? 그래 누가 왔노? 김딸마이 왔구나. 김딸마이 옥수수프 이혜리. 저분 유행어가 일이 점점 커지네입니다. 꿀슈님 고맙습니다.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일이 점점 커지네. 이렇게 옛날에 했었죠. 풍경 설명해 주세요. 소리 너무 좋아요. 저 풍경 죄송한데 감독님 풍경 뒤에 살짝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풍경이 뭔가요? 네. 뒤에 이거 살짝 건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다 우리 여기 찍는 사람들도 다 소통해야 되는 거야. 우리 담당 PD님 나왔네. 조남관 PD. PD님, 우리 PD님 되게 좀 잘생기셨어요. 네, 조남관 PD님. PD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됐나요? 네.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방식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데요.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정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예의가 바르신.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원래 가실 때는 원래 이렇게 얘기 짖어요. 가지 말라고. 예, 오늘 이렇게 저는 뭐 이런 방송을 처음 해서 예, 뭐 저는 또 그래도 즐겁게 잘 끝났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빨리 인터넷 방송도 시작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또 끼가 있으시니까. 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닙니다. 병수 씨도 나중에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또 이제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 진짜 제 오늘 힐링하고 가요. 다행입니다. 진짜로 힐링하고 가요.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가지 마. 야, 얘 정이 많네. 안녕 갈게. 네, 오늘 저는 배 대표님을 만나고 정말 이름처럼 대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서관으로 오락이면 오락, 교양이면 교양, 게임이면 게임, 정보면 정보, 교육이면 교육.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콘텐츠로 거듭나시기를 응원하고 저희 프로그램 역시 좋은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업에 대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만 퇴근합니다. 가자. 돌발 상황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멋진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난감하네. 제가 또 이렇게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생방으로 또 뭐 진행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위기 대처 능력이 그렇죠. 라이브 가수라고 좀 표현할게요. 맞습니다. 약간 립싱크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녹화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라이브 무대도 쓰시잖아요. 원래 코미디언이셨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현장감이 또 중요한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수익 구조잖아요. 어떤 수익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저로 인해서 생기는 매출이 17억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인 미디어의 수익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 자체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을 때 앞단에 광고가 달리죠. 5초 스킵 광고 보셨죠? 네. 그 5초를 스킵해버리면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긴 광고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을 봐야지 큰 수익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보느냐 일본에서 보느냐 했었을 때 다른 광고들이 각각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광고에 따라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조회수별로 수익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신데 조회수당 뭐 1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잘못 만드시는 분들이 오로지 광고 수익만입니까? 조회수별로 수익을 주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의 유튜브 전체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광고주들이 보이콧을 일으키기도 했었어요. 우리 회사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 안 좋은 영상에 우리 광고가 달려? 그렇죠. 이럴 거면은 우리 광고 안 합니다. 라고 했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청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얼마나 시청했느냐. 그리고 물론 조회수도 어느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그다음에 뭐 싫어요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뭐 리플은 얼마나 달렸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영상들을 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런 총체적인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그 광고를 얼마나 시청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영상에는요 조회수가 낮더라도 CPM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광고 수익이 나죠. 근데 자극적인 영상들은 조회수가 막 100만, 200만 되는데도 수익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값싼 광고가 달리거나 혹은 광고가 아예 달리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네. 또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비결이 있잖아요. 강중중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 네네네. 예, 뭐 생방송도 마찬가지지만 그 콘텐츠를 어떤 제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1인 미디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생방송과 그다음에 편집 영상. 편집 영상은 이제 보통 유튜브를 말하고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하는 즉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생방송을 일단 빼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을 편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인 미디어적인 감성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 감성들이 이제 보통 강중중인데 보통의 기존의 영상 화법은 이제 기승전결, 천천히 이제 뭐 약중강 이제 결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1인 미디어 영상들은 솔직히 초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 30초 이내에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시선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한번 때려주는 게 되게 좋아요. 오히려 강, 중약, 초강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은 어떻게 때리죠? 네? 강은 이제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을 해놓고선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일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초반에 나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썸네일도 심지어 스포일러 느낌으로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TV 방송들은 스포일러를 자제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간 강했던 부분들을 초반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약간 좀 웃겼다거나 흥미롭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점차 이제 좀 평이한 부분을 내보낸 다음 마지막에 좀 진짜 숨겼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반전 같은 재미들, 히든카드 같은 것들을 초강을 한번 더 때려준다면 가장 완벽한 영상이 되겠죠. 매우 중요한 노하우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쉴 틈 없이 말이 다다다다다다다 이어지게 영상을 편집해요. 지루하지 않게라. 네, 그래서 그 리듬으로 재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말이 이제 물론 개그맨 분이시니까 말로 웃기거나 뭔가 성대모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주는 재미와 그다음에 영상 자체에서 리듬감의 재미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리듬감을 다다다다다다다다 갈 수 있게. 하지만 중간에 잠깐 쉬는 타임이 있지만 그 쉬는 타임에는 갑자기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딱 쉬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중을 빡 하게 되거든요. 그때 뭔가 중요한 콘텐츠가 나와준다던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아마 MCN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뭐 1인 창업자든 아니면 회사든 지금 말씀하신 그 호흡, 그 리듬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자기 컨텐츠에 맞게 설계하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었을 때 좀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자극적인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극이라는 게 선정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자극적이면 사람들한테 소금을 뿌리거나 뭐 설탕을 뿌리는 역할. 가서 약간 조미료를 준 거라고 할 수 있죠. 비슷해요, 그렇죠? 사업이랑 비슷해요. 어떤 아이템을 잡고 어떤 컨셉을 잡고 누구를 타겟으로 가고. 근데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요리사분들이 승승장구하는 분들 보면 특징이 두 가지를 하는데 스케치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케치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의 최종 결과 이미지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데 결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스케치를 정말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만 요리 시간을 가져요.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어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무슨 질문이 올라올까? 내 질문 올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마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우리 강연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엉클대도 대표이사 대도서관 본명은 나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감히 또 여기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창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인 미디어가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취미와 관심사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수백 개의 TV 채널에서도 다 소화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걸 누가 소화시켜야 될까요? 저는 또 다른 개인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1인 미디어의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런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미디어에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창업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오늘 자리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1인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방송과 유튜브, 편집 영상이죠. 많은 분들이 생방송을 1인 미디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사에서도 다루기 쉽기 때문에 생방송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생방송은 빼고 생각하십시오. 생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실패를 가져다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오히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엔잡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이 아닙니다. 엔잡러가 되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학업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투자해서 소규모로 창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엔잡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일주일에 2편씩 만들어 봅시다. 평일에는 10분 정도,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기획을 해보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한 게 무엇일지, 무엇이 재밌을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촬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편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2편을 만들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본인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촬영하면 3분에서 5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을 잘 시켜서 영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됩니다. 그런 영상들을 시간을 지켜서 매주 월, 수 몇 시, 혹은 수, 금 몇 시 이렇게 기획을 지켜서 영상을 올려봅시다. 저는 이게 바로 엔잡러가 되는 창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창업을 해보고 들인 돈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작은 카메라 한 대,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컴퓨터 한 대, 그걸 통해서 편집 프로그램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거죠.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올린다면 채널에서 반응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제대로 된 창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요즘 창업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들어갔다가 안 된다면 모든 투자금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나 자신에게 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렇게 1인 미디어를 이용해서 창업을 시험해보고 맛보고 엔잡러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는요. 많은 분들이 미디어의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통의 혁명입니다. 1인 미디어는 유통의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싸이월드 시대 때 옛날 싸이월드가 한참 유행했을 때 UCC 열풍이라는 게 한번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UCC 열풍 때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영상 만드는 재미를 느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몇 달 안 돼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됐습니다. 조회수가 많아봐야 돈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 생업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가 모든 시장을 바꿨습니다. 모든 유통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이것을 제주도에 있는 누군가도 봅니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수주받은 한국 광고가 달리죠. 그리고 그 수익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영상을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떤 시청자도 똑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미국에서 수주받은 미국 광고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광고 단가로 저희에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한국의 7, 8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미국에다가 수출하게 된 일이에요. 책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작가가 돼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한국에서 유통시키려면 출판사와 협의해야 되고 서점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 많은 유통 라인을 거쳐서 협의를 해서 출판을 한 다음 미국에 출판할 때는 또 다른 미국 유통사와 협의를 하고 다시 출판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갖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축약된 것, 전 그게 바로 1인 미디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1인 미디어가 여러분들의 창업과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인 미디어를 창업하는데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성취감을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에 빠져서 밤 10시까지 학원 갔다 돌아와야 되는 친구들. 거기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만 할 수 있겠죠. 그마저도 공부를 잘했을 때 내가 과연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안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지만 본인의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영상 하나를 완성시켰을 때 나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성취감들이 조금씩 모여서 나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창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1인 미디어를 잘 활용했을 때 1인 미디어 자체로도 훌륭한 창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로 창업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레스토랑을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레스토랑에서 가장 시그니처 메뉴. 이 집에 갔을 때는 이게 맛있어. 이건 꼭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집은 맛집으로 성공합니다. 1인 미디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기획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채널을 만들 때 이 채널은 10대냐, 20대냐, 30대냐, 혹은 남자냐, 여자냐. 어떤 컨텐츠를 그들에게 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기획하고 그 큰 틀의 기획을 가지고선
바꾸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 미술 관련된 채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명작을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예쁘게 그린 그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명작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 지식과 여러 가지 위트를 담아서 3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따다다다다다 하는 느낌으로 편집을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인포그래픽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림 그리고 내 자신이 나온다던가 해서 말로 진행을 합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왜 명작이라고 불리는가? 그 다음부터는 아이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꾸준히 이 영상을 2편씩 만들어서 꾸준히 올립니다. 어느 날 트렌드에 맞는 영상이 생겨서 많은 시청자들이 제 채널에 유입됐다고 했을 때 이거 재밌네? 또 다른 뭐 비슷한 영상 없나? 라고 봤더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가 바로 구독을 누르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상들을 다시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잘 되는 유튜브 채널들은 보통 쭉 가다가 팍, 쭉 가다가 팍 이런 식으로 채널 조회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채널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내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난 지금 이걸 테스트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내가 재밌는 걸 찾아봐야겠어 하면서 중구난방 올리기 시작하죠. 게임이 인기네? 게임도 올려볼까? 먹방이 인기네? 먹방도 올려볼까? 뭐야 미술이 인기라고? 미술도 올려볼까? 중구난방식으로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시그니처 메뉴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청자들이 어떤 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거 재밌네? 또 다른 영상이 없나? 라고 봤더니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도 누르지 않게 되고 조회수도 더 이상 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오르겠죠. 이런 식의 방식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로 창업한다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세심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력이 없는 채널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본인이 연예인 같은 출연자라고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채널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 소소한 기획들과 짧은 기획들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로 반드시 창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1인 미디어의 유통망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잘 됐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콘텐츠 자체도 물론 훌륭했지만 1인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남미권부터 진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남미권을 통해서 미국권까지 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통망의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방탄소년단이 지금 미국의 빌보드까지도 진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통망을 아직도 활용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존의 기업이던 그리고 지금 창업하시는 분이었던 이런 전 세계가 이어져 있는 이 유통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올린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도 훨씬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희 엉클대도도 그래서 1인 미디어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 기존 회사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투자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투자로 인해서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투자들만 조금씩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리는 그림과 함께 잘 맞아떨어질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도서관 나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예. 근데 저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강의 들으면서 약간 궁금했던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느꼈어요. 네. 강의하실 때 우선 자기 변화 관리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이 이미지가 약하니까 그걸 하나씩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밀한 발전, 그러니까 컨텐츠 세밀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거. 편집이 됐든 뭐 내용이 됐든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자기가 준비가 안 되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하려면 평상시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까?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히 또 이 일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고졸이에요. 고졸이지만 운이 좋게 어떻게 SK컴즈라는 또 좋은 회사에 그때 싸이월드 한창 인기 있었을 때 거길 들어가게 돼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회사 내에서도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해보고자 하는 모임들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부터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내 거를 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걸리냐면 그때부터 학력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고졸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거의 어머님까지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신 경우였는데 그랬을 때 제가 답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나 자신을 브랜드화시키면 그다음부터는 커리어와 스펙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방식으로 1인 미디어를 고른 거고 1인 미디어는 그러기에 가장 좋은 툴입니다. 생각보다 처음에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심적인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처음에 하는 실수가 완벽해야 된다고 믿으세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이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퀄리티 낮은 영상을 올려도 되겠어? 일단 올려보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계속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게 네, 신속성. 그게 바로 1인 스타트업 방식이 됐거든요. 맞아요. MVP로 올려놔가지고 계속 바꿔주는 거. 맞습니다.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성이고요. 그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의 기획은 물론 잡아놨지만 그 퀄리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영상을 일단 그 큰 틀의 기획에 맞게 올려놓고 점점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리고 내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계속 영상 퀄리티를 올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창업을 좀 해봐야겠다. 나도 미디어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독특하거나 기발하거나 나만의 콘텐츠에 아이디어를 더한 1인 미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라. 먹방, 뷰티, 게임에서 소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혁명. 자유분방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기존에 없었던 MCN이라는 신흥 산업군을 등장시키고 있어. MCN이란 인터넷 스타들의 콘텐츠를 유통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멀티 다중 채널을 이루는 말.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MCN 시장이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제 전문적인 미디어 영역의 하나로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1인 미디어.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생태계인 만큼 곳곳에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특히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역량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고민해야겠지. 이를 위해 자신만의 고유한 시그니처 콘텐츠를 활용하는 건 기본. 최대 수익원인 광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술을 짜는 것도 놓쳐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1인 미디어만의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 고객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시장을 공략해야겠지. 과연 이 놀라운 실험의 끝은 어디일까? 판을 바꾸는 새로운 전술로 우리 앞에 다가온 미디어 혁명을 완성시키기를 기대해 볼게. 계획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새로운 어떤 크리에이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계획과 콘텐츠를 또 기획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유튜브 유저들을 확보하시기 위한 특별한 나만의 어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네. 1인 미디어를 할 때 이제 특히 유튜브 편집 영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정말 좁구나. 네, 이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 한국은 너무 좁구나. 이게 세계 시장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한국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을 하고 글로벌 진출이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가 처음에 엉클대도를 설립했을 때부터 앞으로 키즈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도 키즈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키즈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키즈가 잘 될 거냐고 했냐면 글로벌하기 가장 좋은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언어가 필요 없는 콘텐츠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캐리 언니 같은 부분들은 말을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국내용이지만 말을 하지 않는 콘텐츠들, 키즈 콘텐츠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보고 남미에서도 보고 뭐 인도에서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도 조회수도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엉클데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적인 가치는 일단 말이 통하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푸드 채널들이 디저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디저트라는 거는 굉장히 블링블링하고 아름답고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또 많더라도 그 부분을 자막과 여러 가지 언어로 더빙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남미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유튜브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미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침체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작은데
남미권이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GDP 6%에서 9%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고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거. 네. 게다가 이제 통일의 역사가 공통대가 있어요. 맞습니다. 브라질만 빼고는 거의 다 하나의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쓰고 네. 한 나라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레퍼런스가 쌓이면 빠르게 확산될 것 같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나라 언어를 좀 잘만 안다면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사고 방식이. 네. 그래서 향에 대해서 민감하고 꽃에 대해서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이 잘 회사내에서 준비가 되면 네. 빠르게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맞는지를 오히려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되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푸드 채널을 맡고 있는 친구가 저희 직원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영어랑 에스파뇰을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특히 이제 친구들이 많을 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약간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 와 있는 남미권이 됐든 아니면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서 자연스럽게 컨텐츠를 만들거나 만들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렇다면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자, 대표님에게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1인 미디어는 그냥 공기 같은 거예요. 없으면 죽지만 있어도 별 느낌 없는 것. 그러니까 집에 가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했을 때 쉬고 싶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뭘 하냐면 방송을 켜서 시청자분들과 수다 떱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흔한 일인 거죠. 하지만 이게 없어진다면 저는 너무 안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뭐 공기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끔 뭐 미세먼지 그런 느낌으로 좀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드립 좋네요. 예. 네. 예. 드립 좋다는 말에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예. 아, 그런 거 좋죠. 예. 그런 거 좋은 게 아니라 네. 허준에 나오는 구안화사라고 한쪽 안면마비가 건강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안쪽 안면마비도 있었고 기흉도 왔고요. 그렇죠. 디스크. 예. 디스크는 벌써 2번이나 터졌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딜 가도 항상 뭔가 영상과 함께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꿈꿔 나가실 네. 런웨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치를 많은 분들에게 교육적으로 알려드리고 정말 그분들에게 잘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 번째 가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 그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의 식당, 1인 미디어적인 식당, 또 1인 미디어적인 장난감 회사, 1인 미디어적인 어떤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고 거기다가 또 많은 돈을 들이진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기획적인 가치로 그것의 가치를 계속 높여갈 거고 그랬을 때 성공한다면 재밌는 것이고 실패해도 우린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한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멘토링 네.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보면 회사가 이제 돈이 쌓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정화되고 사람 수가 늘어나면 관료화돼요. 네. 퍼센트. 네. 그리고 쓸데없는 단계도 많아지고. 아, 맞아요. 그게 가장 걱정돼요.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네. 새로운 걸, 원했던 걸. 네. 근데 실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화. 네. 그렇죠. 그걸 끝까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예.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진짜 바로 100% 관료가 됩니다. 네. 그걸 직접 몸소 보여주시면 아마 빠르게 맞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모습이 갖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70억 어떤 세계인들의 네. 그들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설을 넘어 이제 세계 아니, 전설이 될 수 예, 있도록. 응원할게요. 회사로 따지면 저희 회사는 너무나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나오는 것도 솔직히 민망합니다. 그러다 이게 와서 갑자기 작은 10배가 회사라서 돼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갑자기 10배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다가. 회사로 따지면 저희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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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시대 변화에 살아남을 유일한 힘은 결국 나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콘텐츠로 여러분만의 가치를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 너무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1인 미디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획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든다. 꼭 잊지 마시고요.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들이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도
괜찮을 수 있게 재밌는 것들을 한번 해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퀄리티에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게 시작해보시고 점차 퀄리티를 높여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유튜브의 신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